네, 오늘 장 MVP입니다. 오랜만에 승리를 맛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승리란 뭔가라고 또 이 승리의 기운마저도 에너지마저도 다 잃어버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 조금이나마 또 희망을 엿봅니다. 또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번 승리를 거머쥐었을지 이 시간 통해서 정리해보시죠.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객원 해설위원이에요. NH농협증권의 오늘 이현중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냈습니다. 근데 시장은 또 안 계셔서 그런지 함께 좀 밀리더라고요. 오늘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늘 시장 보면서 상당히 좀 힘이 있었다. 좀 이렇게 좀 느끼고 그동안에 좀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FOMC라든지 뭐 이런 어떤 대외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악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또 외국인 매도세가 코스피에서는 이어졌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코스닥에서는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전체 시장의 대장주들 제약 바이오 중심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직 시장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희망적인 하루였다고 좀 자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코스닥은 그렇고요. 업종별로는 이제 많이 빠진 업종은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거래소는 지금 옵션 쪽을 보니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워낙에 좀 많이 키워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800선 이하에 나와 있는 OTM 옵션들이 아직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 마감이. 그리고 뭐 그 괴리율이 한 3000%까지 벌어져 있는 쪽도 있어서 아직은 약간 좀 아래쪽을 보고 있는 새들이 거래소는 좀 거래소 지수를 보는 쪽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반등은 일단 뭐 많이 빠진 쪽 순서대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그런데 지수에 대해서 이번이 확실히 좀 바닥이다라고 마침표를 찍기에는 다소 좀 자신감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라인업으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번 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즌이고요. 2번은 LG 생활건강, 3번 타자 세종텔레콤이었습니다. 4번은 한미사이언스, 5번 우리들 휴브레인, 6번 타자 바이오랜드입니다. 7번 타자 용현비엠, 8번 만도, 마지막으로 9번 타자는 롯데케미칼이 차지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위 타선 7, 8, 9번 선수가 좀 오늘 부진했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대체로 좀 출루를 하는 1루타, 2루타 정도의 성적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선수들이요? 전반적으로 뭐 시장 흐름을 뭐 결과적으로는 잘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 다만 타수 문제는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타순에는 약간 불만이 있고 하위 타선이 좀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네네. 이 안 좋았던 하위 타선들이 뭐 전반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전체 시장을 대변해주는 현재 이제 그 하위 타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위 타선이 잘해야지 진짜로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면서 대량 득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연결고리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이 전체 시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적절한 그런 어떤 타순 배치는 약간 아쉽지만 선수들은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됐다. 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신가요? 네, 4번 타자 한미약품은 뭐 마이너스 나왔는데 사이언스는 일단 뭐 플러스로 해서 4번 타자 자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사실 오늘 이제 뭐 종목이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이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데 포트폴리오가 의미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적으로 사이언스 좀 들고 있고 뭐 롯데케미칼이나 만도 같이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 안 났으면 다행인 그런 시세여서 글쎄 저희가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썩 시세가 좋았겠냐 이 부분 약간 의문점은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CGN이나 뭐 우리들 휴브레인이나 바이오랜드 이쪽은 좀 뭐 같이 낙폭이 컸었던 쪽하고 뭐 정치 테마주 쪽 이런 쪽들에서 좀 매기가 좀 많이 살아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선수들 저희가 골고루 좀 섞어봤으니까요. 여기에서 좀 시사점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과장님 어떤 선수 볼까요? 예, 저희가 뭐 관심 깊게 볼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오늘 뭐 화장품주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예. 화장품주들이 또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이번에 약세장을 계속해서 좀 봤을 때 사실상 좀 조정장세가 좀 길었죠.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좀 지속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는데 LG생활건강 차트 한번 보게 되시면 굉장히 좀 하락폭은 거의 제한적이고 오늘 반등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화장품주도 대장주로서 기존의 어떤 1세대 대장주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달 조정부터 보게 되시면은 그 이후로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해오면서 기존 대장주로서의 어떤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정장에서 특징 항상 좀 기억해 보실 만한 부분이 조정장에서 꼭
많이 빠진 종목을 사신다는 거, 이건 별로 안 좋거든요. 많이 빠진 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오히려 조정장에서 버티고 강하게 오히려 더 유지가 됐던 종목들은 오히려 향후에 추가 반등장이라든지 상승장이 나올 때 더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LG생활건강의 추가 강세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 그러니까 업종, 지금 뭘 사야 될지 정확히 업종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또 어려워한 업종 선별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LG생활건강의 강세를 보면서 이런 어떤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아직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강세로 갈 수가 있다. 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접근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크게 출렁거림 없이 좀 견조하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다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거의 한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고 삼성 LS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이 시세 시작하기 전 수준까지 오늘 시세 확인했더니 3만 원 이탈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삼성 LS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종목별로 또 관점이 다른 거죠. 업종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같이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네. 중국 관련 소비재, 그러니까 중국 관련 소비재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만은 네. 삼성 LS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한된 팩에만 국한된 어떤 회사를 화장품 전체로 하고 좀 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의 일품목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점이 부각되면서 당연히 빠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로 보기는 어렵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리고 아모레주라든지 LG생활건강 이런 회사들을 좀 비교를 해보셨을 때는 충분히 여타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보였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새로운 대장주가 출현했을 때 그 시장이 더욱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기존 대장주가 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미사이언스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또 화장품주가 더 강세라는 점에서는 향후에 반등장이라든지 추가 상승장이 나왔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바이오랜드도 오늘 라인업에 있는데 좀 함께 묶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허의원님의 관심 선수는요? 네, 저는 4번 친 한미사이언스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어젠가 그제 어디 옛날 자문사 출신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 기사 써놓은 거 보니까는 이게 종목도 생소해요. 저희는 그때 이제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근데 예전에 환상 이런 거 해가지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한미는 CT하고 삼성 쪽하고 또 이제 반대편에 높게 보는 쪽들에서는 100만 원 넘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부풀려진 것 아닌가라는 쪽에 대해서 조금 그분은 좀 꺾어놨더라고요. 한미약품이나 사이언스는 개인은 되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한미약품은 다시 또 마이너스로 더 가게 했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사이언스는 오늘 올라간 거는 그냥 낙폭이 고점 21만 원에서 한 반토막 났었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거기에 따른 그냥 반발매 정도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시세가 글쎄 모르겠어요. LG생명도 살아 있고요. 사이언스라든지 산성은 일단 좀 이탈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메디톡스 이런 쪽들도 약간씩 다운은 레벨은 다운돼 있습니다만 완전히 꺾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단기 고점에서는 많이 밀렸는데 또 한 6, 7개월 봐서는 그냥 평균 수준 정도 움직임이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관심 선수로 본 게 첫 번째로는 화장품 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쪽. 확실히 상반기에 좀 고성장주, 좀 대세다 싶었던 쪽이 반등도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좀 옥석가리게 하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더 셌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역시나 좀 옥석가리기 쪽으로 해야 되나요? 낙폭이 그냥 컸던 쪽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늘 기술적으로.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 더 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어떤 선수 또 관심을 가시나요? 예, 오늘 저는 하위타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시장을 본다는 관점에서 하위타선 만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도 오늘 4% 정도 하락했는데 전체 시장의 좀 바로미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사점. 어떻게 보면은 만도는 지난 4일간 굉장히 좀 전체가 약세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빠지는 시장 속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4일 동안 강세였는데 오늘 그렇죠. 예쁘네요. 예, 오늘 하루에 반등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빠진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좀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은 어떻게 보면 방어주다.
방어 업종이다. 네. FOMC 저기 보시면은 뭐 8월 기점으로 해서 뭐 다른 종목이 오르는 시점에도 같이 올랐지만은 지금 네. 현재 약세장 외국인의 매도 장세 속에서 계속 올랐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사실 자동차만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업종이 없거든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그리고 업종 대비해서 좀 타 업종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방어주적인 개념으로서의 만도를 접근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만도를 갖다가 비중 축소가 되고 여타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오른다는 거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매기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해석을 한번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업종별로 방어주는 팔고 공격적인 어떤 리스크 온 성향의 공격적인 어떤 고퍼주들은 오히려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 물론 아직까지 조정이 마무리됐다. 전체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오늘 400억 가까운 코스닥의 매수가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점.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충분히 희망을 가지자. 아직 물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번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호탄이 오늘 현재 만도라든지 전체 시장의 반등에서 저희가 한번 읽어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라인업에서 저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되고 거래 대금 집중되는 정치 테마 쪽, 그리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는 약간 좀 쉬어갔어요. 뭐 용연비행 같은 종목들은 변동성 상당했는데 두 분이서 한쪽 섹터씩 좀 맡아서 멘트를 해주시면 먼저 허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신재생 에너지는 뭐 어제 뉴욕장에서도 그거 이제 어제가 월요일이었으니까요. 그거 이제 12.12 끝나고 나서 나왔던 거는 이제 태양광 쪽 뭐 좋았던 상황이고요. 뭐 주가 흐름이 트리나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한 1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전체로 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자 들어가는 쪽 그쪽도 다 이제 좋았던 흐름에서 일단 기대감들은 높지 않나 보고요. 실제로 자금을 뭐 한 2020년부터는 100조 이상씩 뭐 개도국에 기후변화 대책에 지원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연가스 단가가 한 13년만 최저치였다. 14년 만에 14년인가요? 네. 네. 그 내려왔던 거 보니까는 그 예전에 저희가 지나가면서 가이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스럽게 겨울에 불을 안 떼도 되게 지구 스스로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덜 쓰게 한다. 이게 말이 되죠. 말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지니까 지구에서는 에너지를 별로 쓸 일이 없어지고 이러면 에너지 단가는 떨어질 거고 뭐 이렇게 좀 약간 가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부분들은 경쟁력이 분명히 뭐 예전만은 못해도 지금 뭐 페리티 얘기하면 뭐 거의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한 것 같고요. 어차피 그 덥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약간 밀린 거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만도 그런 컨셉이랑 약간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에너지라든지 환율 컨셉 반대로 움직였던 쪽들이 오늘 약간 좀 꺾여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 테마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뭐 권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은 누구도 없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워낙에 또 요즘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집중이 돼서 살짝만 좀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도 움직인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 라인업에서는 우리들 휴브레인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들 휴브레인이 문재인 테마 아닌가요? 맞습니다. 문재인 테마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이잖아요. 네.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뭐 정치 테마,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테마도 안 좋고 뭐 위험하고 다 알죠. 근데 상장 폐지될 종목 아니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종목의 기준은 나한테 돈 벌어주는 종목이지 그게 꼭 무슨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해서 뭐 현대중공업 들고 계신 분들 제가 현대중공업 한번 추천도 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나쁜 주식이잖아요. 저희 돈 손해본 끼친 주식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테마주들도 포트폴리오에 끼우셔가지고 매매하신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요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어제까지는 좀 좋아진 동정론이 좀 득세를 저는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뭐 솔직히 동정론 때문에 오르는 건 좀 이해를 못하겠고 한방 하실 거면은 역시 뭐 반기문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테마 뭐 이런 식으로 대장주로 좀 접근을 하세요. 대장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뭐 무슨 테마였죠? 비트코인 테마 엄청 났었잖아요. 그때 보시면 제이시언이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그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지금도 꿈틀꿈틀합니다. 요즘엔 드론 뭐 이런 쪽으로 묶이더라고요. 윈도 시리즈들도 뭐 연결되죠. 막 그쪽. 그러니까 한 번 대장은 꺾여도 바로 반등도 빠르고요. 쉽게 죽지도 않으니까 매매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실 때는 대장주로 꼭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종목을 압축해서 예를 들어 반기문의 뭐 보성파워텍이 대장주죠. 뭐 그런 식으로 몇 개만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너무 일희일비하시면서 좀
좀 접근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만 활용하면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요, 선수들 쭉 살펴봤으니까 MVP를 줘야 되는데 어떤 선수 얘기해 주실래요? 오늘 제가 미래에 한 3, 4, 5번 정도로 제가 뽑아와봤습니다. 네. 좀 중기적인 관점, 단순하게 내일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정말 좋아 보이는 거. MVP, 먼저? 지금 라인업에서 아, 예, 어떤 예. 선수가 지금 라인업에서? 최고인지. 네. 지금 라인업에서 최고는 역시 한미 사이언스 같아요. 지금까지 시장의 대장주였고 네. 이 시장 전체, 그러니까 오늘 반등은 한미 사이언스가 반등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한 거라고 봐도 된다고 볼 정도로 지금 시장을 대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리스크 온 오프.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성향이 올라가 있느냐 그리고 떨어져 있느냐.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한미 사이언스를 통해서 좀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이 한미 사이언스의 향방을 앞으로도 좀 주목해보자. 좀 이런 관점으로 대장주를 한번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오늘 3%대 상승하면서 124,500원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는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오늘 저녁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까지 이 기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전 포인트로 제시할 부분 좀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네. 내용들이 있다면은 오늘 밤 경제지표 발표도 있고요. 그렇죠. 어디에 좀 맞추고 계세요? 오늘 밤 중요한 발표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CPI 발표. 그러니까 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니까 당장 금리 인상 대대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뉴욕 제조업 지수죠. 네. 이렇게 뉴욕 부분에 있어서의 제조업 지수, 미국 전체의 경기를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NAHB니까 내셔널 아메리칸 이런 건데, 그러니까 홈 빌딩 협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미국 국가 주택 협회 이런 건데, 전미주택협회 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이 세 가지 지수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한 해 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꼭 좋게 나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유럽, 독일에서 지금 오히려 저는 미국보다 유럽, 독일의 경제 심리 지표, 그러니까 이코노믹 센티먼트가 이제 주 이코노믹 센티먼트가 발표가 되는데 네. 이 부분하고 유로존 시험률이 발표가 되거든요. 전 세계 경기를 볼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주요한 어떤 지표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일 모레 있을 FOMC의 결과 발표가 네, 네.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일일비하시기보다는 어떤 유럽 지표를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경제에 대한 어떤 경기 방향을 좀 가능하는 그런 어떤 하루로 좀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지표들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클린업 트리오의 선수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명의 선수 호명해 주시죠. 제일기획, 형제 엘리트,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세 명을 뽑아왔는데요. 네, 3번, 4번, 5번 타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제일기획부터 어떤 매력을 갖춘 선수인가요?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광고의 힘이라는 제가 어떤 컨셉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보면은 요새 피코크 상품 보셨죠? 피코크 상품이라고 이마트에 가보면 저 봤어요. 그거 그렇죠. 꽤 비싸던데요? 그렇죠. TV 상품인데도.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메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무슨 특별한 메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포장 보시면 엄청 이쁘게 잘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새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런 거 소셜 많이 쓰는데, 네. 그런데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대형사들 브랜드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포장 예쁘게 돼서 그 부분에 마진을 많이 받고 우리가 또 믿고 샀는데, 지금은 어떤 포장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형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잘해요. 근데 그러면서 ASP, 평균 판매 단가를 높여버리거든요. 근데 그럼 포장이 깔끔해. 그리고 가게가 또 제가 지나가다가 음식점이라도 또 깔끔하면은 오히려 더 선호하게 되는. 갈수록 이제 그런 어떤 비주얼이라든지 광고의 힘, 내적인 어떤 부분보다 외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고, 갈수록 방송의 힘이 부각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제가 피코크 상품 보면서 아니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기존 상품보다 비싸게 파는 중소기업 상품이 먹히네. 이 생각이 정말 광고라는 게 중요하구나, 포장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어떤 주식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은 일단 어떤 제일기획 자체가 자회사, 중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불과 이제 5위권의 중국 회사였는데 작년에 이제 2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삼성을 광고하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광고주의 어떤 마음을 끌고 있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제일기획의 성장성이 단순하게 광고 성장 자체의 자연 성장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어요, 성장률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 회사의 성장까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단순히 삼성을 넘어서서 다양한 어떤 광고 회사, 종합 광고
광고회사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일기획을 꼭 한번 관심 깊게 보시고 내년도에 또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이 있죠. 또 올림픽 하게 되면 또 광고 많이 때리니까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도 한번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회사가 제일기획이다. 이렇게 한번 3번 타자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선수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나머지 두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예요. 제가 알짜배기 선물들로만 준비했는데 형제 엘리트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에스콰이어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에스콰이어라는 회사가 아시겠지만 구두시장에서 뭐 금강제어하고 에스콰이어 양대 산맥인데 이 에스콰이어가 작년도만 매출이 1,10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매출이 1,100억인데 이 에스콰이어가 매출 1,100억 그리고 형지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형지그룹의 라젤로라는 여성복 브랜드 이 브랜드가 매출이 100에서 200억 정도 사이가 나와요. 네. 그리고 에리트가 기존에 이제 한 800억 정도 매출을 했거든요. 7, 800억. 네. 그럼 이 세 회사를 합산하면 2,0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패션에 산 거죠. 이 세 부분이 다 패션 부리기 때문에. 네. 근데 시가총액은 500억이다. 2,000억의 매출 나는 패션 회사가 시가총액 50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인수합병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은 좀 소외주긴 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를 보고 한번 형제 엘리트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인데 이 회사는 증설이 포인트입니다. 1,500억을 증설을 했어요. 제네릭이라는 공장에 1,500억이라는 이게 시가총액 1,500억, 2,000억짜리 회사가 1,500억을 증설을 한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증설이죠. 지금 단일 공장 규모로는 국내 최대 제네릭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만큼 이제 큰 회사가 됐는데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셀트리온 예전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회사지만 지금 시가총액 8조. 서정진 회장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이오 이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회사,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 성장을 시킨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 천재고 안목, 해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서정진 회장이 자기 돈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돈으로 1,500억을 제네릭 증설에 투자를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을 키우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정진 회장이 증설을 한 부분, 서정진 회장이 투자를 한 부분,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투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셀트리온 제약, 제가 봤을 때는 형제 엘리트와 제일기획 이 세 종목 모두 다 여러분께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린업 트리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는요, 제일기획, 형제 엘리트, 셀트리온 제약 좀 눈여겨보시고요. 단순히 내일뿐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까지도 매력을 가진 선수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내용,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